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저는 강기영구 PD고요. 원장님 소개 좀 저는 해주세요. 연세 S위원회 심영기 원장입니다. 네. 원장님 제가 그 하지정맥류에 대해서 여쭤볼 건데요. 네. 하지정맥류가 어떤 질환이에요? 하지정맥류가 그 다리에 꼬불꼬불 혈관이 보기 쉽게 튀어나온 걸 하지정맥류라고 하죠. 네. 그 뭐 라면발, 뭐 우동발, 뭐 이렇게 얘기하죠. 그렇죠. 이제 그 하지정맥류가 일단 생기는 원인은 이 정맥이라는 구조가 있어요. 혈관에는 이제 크게 동맥과 정맥인데, 동맥은 신선한 혈액을 공급하는, 산소와 영양분이 풍부한 것을 공급하는 것이고, 정맥은 이제 노폐물, 대사산물, 부산물들을 올려주고 이제 걸러내는 쪽으로 보내는 역할을 하는데, 동맥하고 정맥하고 큰 차이는 뭐냐면, 동맥에는 판막이 없어요. 그래서 쭉 내려가는데, 정맥은 내려간 게 올라올 때 판막이 있어갖고 거꾸로 흐르지 못하게 하는 판막이 있어서 이렇게 열렸다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하는데, 이 판막이 망가지면은 피가 거꾸로 흘러요. 그걸 역류라고 해요. 근데 그런 역류가 생기면 정맥에 있는 이 혈액의 그 압력이 높아지면서 혈관이 겉으로, 피부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돼요. 이런 식으로 손 같은 데도 이렇게 여름철 되면 이게 뿔떡뿔떡 튀어나오죠. 이게 다 정맥류는 아니지만은 그 판막이 망가졌을 때 그게 꼬불꼬불꼬불 하게 되는데, 첫 단계는 이제 정맥류라고도 하고 혹은 모세혈관 확장증이라고도 하는데, 실핏줄 터진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 기는 라면발, 냉면발 정도 되죠. 냉면발 정도 되는 것이 막 보기 싫게 정상적으로 튀어나오는 부분도 있지만은 보기 쉽게 튀어나오는 걸 이기라고 해요. 그리고 3기 정도 되면은 이제 라면발 굵기로 튀어나오게 되고, 4기 정도 되면은 우동발 굵기로 점점 굵어지죠. 그러니까 놔두면 놔둘수록 정맥류는 심해져요. 이게 유전적인 요인인가요? 네, 아무래도 뭐 생기는 원인은 뭐 여러 가지 학설이 있는데, 가장 큰 것이 유전적인 원인이고, 저희 병원 30년 통계를 봐도 부모님 중에 양쪽 부모님이 정맥류가 있었다. 그럼 본인한테 생길 확률은 굉장히 높아지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머니 쪽이나 뭐 아버지 쪽에 한쪽만 쪽이 정맥류가 있었다 그러면 본인이 한 30세 이상 넘어가면 한 30% 내지 40% 정도 생길 수가 있고, 또 생기는 원인이 오래 서서 일하는 직업들, 뭐 군인이라든지 약사라든지 또 백화점 점원이라든지 또 학교 선생님들, 이런 분들, 약사도 오랫동안 서서 약 짓죠. 주로 앉아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압력이 세지니까 유전적으로 판막이 좀 약한 체질을 타고 태어났는데, 계속해서 쓰다 보면은 이게 판막이 망가지게 되죠. 판막이 망가지게 되니까는 정맥류가 또 생기게 되고 그렇죠. 하지정맥류가 있으면 일상생활하면서 불편한 점이 뭐가 있을까요? 하지정맥류 자체로는, 하지정맥류가 한번 생겼는데 이 정맥이 갑자기 확 나빠지는 경우는 드물어요. 조금씩 그 나빠지기 때문에 일상생활에 크게 불편하지 않아요, 사실은. 그런데 실제로는 뭐 근육통이 좀 잘 생기게 되고, 다리 통증이 생기고, 또 다리가 붓게 되고, 그래서 이거 정맥류가 아닌가 해서 오시는 분들 많은데, 정확한 것은 이제 초음파를 보면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대부분 아주 불편한 건 없다. 그러나 정맥류가 5기 정도 되면 손가락 굵기 정도 되거든요. 그러면 정맥순환이 거의 안 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 노폐물이 세포 사이 축적이 돼요. 축적이 되니까 그 주위 환경이 굉장히 더러워지죠. 더러워진 상태에서 뭐 벌레가 물었다든지 혹은 염증이 생겨서 세균이 침입을 하게 되면 다리가 썩게 돼요. 이게 이제 정맥류 5기, 합병증이 생겨서 다리가 아주 시커멓게 썩고 막 이런 고열이 나고 그런 이제 저건이 있는데, 평상시에는 서서히 진행되는 거니까 크게 뭐 몸에 불편하거나 뭐 통증 같은 게 심하지는 않아요. 그럼 5기까지 갈 때 어느 정도 시간이 걸려요? 사람마다 좀 틀리죠. 운동량이나 노동량이나 혹은 뭐 직업에 따라서 좀 틀린데, 보통 3기까지 가는데 제 추정으로는, 그 확실한 통계는 없어요, 전 세계적으로 7년 정도 걸린다고 보고, 3기에서 4기, 5기까지 가는 것도 뭐 마찬가지로 한 5년에서 7년 정도 걸린다. 그래서 제가 통계를 내보니까 저희 병원에 오신 분들 중에 40년 동안 정맥류 갖고 계셨던 분들도 있어요. 되게 오래되신
그런 경우 합병증이 물론 생겨서 오시죠. 그냥 뭐 방치하고 사신 거죠? 네, 보통 그렇고 제가 1995년도부터 이제 정맥류 치료를 시작했는데 그 전에는 어떻게 했냐면 다리가 썩어서 문드러지고 혹은 뭐 크게 합병증이 생기지 않으면 의과대학에서 제가 다닐 때도 그렇고 굳이 치료할 필요 없는 병이다 이렇게 또 선생님들도 가르쳤어요. 근데 실제로는 정맥이 올라갔다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 노폐물의 순환이 제대로 안 되고 잘 씻겨 나가지를 않으니까 그 피 자체가 탁 켜져요. 더러워지고 그러다 보니까 합병증이 좀 생기고 그리고 심장 뛰는 게 똑같은 심장에서 100이라는 양의 혈액을 보냈는데 정맥에서는 100이라는 양의 혈액이 돌아와서 이게 순환이 돼갖고 여과를 시키고 지저분한 걸 소변으로 빼주고 그래야 되거든요. 심장에서 주로 걸러내는데 근데 그걸 못하니까 아무래도 심장의 효율이 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심장이 과부하가지고 걸리는 경우도 있어요. 아, 더 세게 보내려고 많이 보내야 되죠. 뭐 3번 보낼 거 5번 뛰어야 되니까 심장이 부담은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일기는 그냥 약간 뭐 실핏줄처럼 그렇죠. 보이잖아요. 네. 걔는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치료는 이제 정맥류 치료는 크게 이제 수술요법과 비수술요법인데 비수술요법 혈관 경화요법이라고 해서 이 혈관 경화제를 주사를 놓으면은 없어져요. 네, 그래서 이제 아주 가는 거는 압력이 세지를 않기 때문에 그 경화요법으로 충분히 치료가 주사만 놔둬서 없어지고 1회 다 되나요? 한 줄기일 때는 대부분 한 번으로 끝나는데요. 보통 그렇게 실핏줄이 있는 경우가 다리 전체에 많이 있어서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 차례 한꺼번에 많이 이 주사약을 넣어서 혈관을 막는 원리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한꺼번에 맞게 되면 좀 위험해질 수도 있어서 나눠서 치료를 하죠. 보통 저 같은 경우는 한 달이 간격으로 6회, 한 30년 동안 쭉 그렇게 해왔어요. 독일에서 또 그렇게 배웠고. 네. 그러면 그게 근본적인 치료가 되는 건가요? 아니면 증상만 없애는 건가요? 이거 1기인 경우, 그러니까 1, 2기 실핏줄인 경우에는 뭐 미용적인 목적이 더 강하다고 보죠. 그래서 지금 현재 뭐 의료보험이나 시선보험에서도 해당은 안 되는 것이고, 요거는 거의 뭐 증상도 사실은 그때는 별로 없고 미용적인 목적이라 완치가 되긴 되는데, 보통 저는 이제 그 혈관 경화요법이라서 주사요법을 하게 되면 5년마다 한 번씩은 조금씩 더 터치를 해준다 그러죠. 그래서 처음에는 계속 한 달 간격으로 열심히 해서 전체 혈관을 다 이제 치료를 하고, 그다음 5년 후에 보면 또 아주 가느다란 것들이 좀 커져요. 자란다고 볼까요? 그렇게 커지는 거는 그때 또 한 번 더 하고 이렇게 타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좀 심해진 경우 2기나 뭐 3기나 4기나 5기 같은 경우 보통 이제 중간 정도의 정맥류일 때는 그 원인이 되는 판막이 있어요. 그걸 초음파로 정확하게 찾아내면 가장 튼튼하고 튼실해야 되는 그 판막이 망가져 있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때는 이제 그 부분을 아주 예전에는 수술을 하고 다 째서 피부를 째서 다 걷어냈어요. 그게 이제 수술적인 요법이고, 그 다음에 이제 개발된 것이 뭐 이제 레이저, 또 고주파, 냉동 수술, 뭐 그 다음에 이제 트라이백스라고 그래갖고 이렇게 막 회전을 시켜서 혈관을 걷어내는 것들, 이런 것들이 개발이 돼서 주로 요즘엔 레이저를 많이 쓰죠. 이기 때는. 그래서 그 레이저로 해서 혈관 안에다가 레이저 의통을 집어넣어서 거기서 태워갖고 맞게, 모든 정맥류 치료는 역류, 거꾸로 흐르는 걸 막아주는 게 치료 원칙이야. 그 다음에 이제 3기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레이저를 주로 많이 하고, 그닥 심하지 않을 땐 요새는 뭐 순간 접착제라고 해서 또 중간 접착제 주사 넣어서 이제 해주는 게 있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 치료법은 쓰지를 않아요. 순간 접착제 들어가면 영원히 우리 몸에 남아있게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이물이기 때문에 이물 반응이 생겨요. 제가 성형외과 워낙 출신이잖아요. 그래서 그 이물에 대해서는 알러지가 굉장히 심해서 코 수술을 제가 예전에 많이 했었는데, 미용 성형 수술할 때 코 수술하면 여기다 실리콘을 갖다 이렇게 넣어주게 돼요. 넣어주게 되는데 얘네들 실리콘들이 아무런 탈 없이 있으면 좋은데 뭐 그게 삐져나오거나 염증을 일으키거나 그런 일들이 꼭 있거든요. 특히 유방수술은 실리콘백이 크게 들어가니까, 유방수술은 뭐 100명 수술하면 한 70명은 합병증 생긴다고 봐요. 원래 자기 게 아니니까 뭐. 그렇죠. 네. 그래서
뭐 정맥류를 치료하려고 이물질을 우리 몸에 집어넣는다? 그럼 저는 원칙적으로는 반대를 하는데 요새 또 뭐 유행이니까 하는데 나중에 제가 추측하기에는 5년 내지 10년 뒤에는 그 이물 반응이 일어나서 혈관 염증이 생긴다든지 정맥염이 생긴다든지 충분히 그럴 수가 있어요. 면역이 떨어지면은 거기 염증이 생기면 굉장히 고열이 나고 심하고 심하게 아프고 통증도 심하고 그래서 저는 뭐 개인적으로는 그 치료법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 육안으로 보이는 거 말고요. 진단하는 방법이 진단하는 거는 이제 초음파를 보면 그 혈관이 그 판막 기능 검사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역류 거꾸로 흐르는 것도 다 표시가 되고 뭐 칼라로도 나타나고 소리로도 들을 수 있고 그래서 초음파로 거의 다 진단이 되고요. 초음파 속에는 이제 그 2가지 기능, 3가지 기능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소리로 들으면서 눈으로 보는 거 이게 정확하죠. 수술할 때도 사실은 저는 초음파를 쏴요. 그래서 정확하게 혈관 위치를 보고 거기 정확하게 레이저로 그거를 모니터링을 하면서 이제 치료를 하거나 혹은 수술할 때도 마찬가지 째고 절개 수술할 때도 거기 정확하게 보고 그 혈관만 잘못하면 신경 다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초음파는 뭐 의사의 눈과 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그 뭐 하지정맥류 네. 뭐 예방약 뭐 이래가지고 하는 것들이 있는데 효과가 있을까요? 글쎄요, 약으로 해서 정맥류가 예방됐다 그런 건 뭐 있을 수가 없죠. 예, 저는 그건 믿지를 않습니다. 뭐 보조적인 효과도 없나요? 네, 거의 없다고 네.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수술하거나 아니면 네. 예방 차원으로 압박 스타킹이라는 거를 착용하는 거 같아요. 네, 정맥류 전용 스타킹이 있죠. 그건 특수 설계가 돼갖고 사실은 일반 상품이 아니고 스타킹이에요. 일반 스타킹이 아니고 의료기기예요. 의료기기로 허가받아서 수입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지금 국산이 현재까지는 안 나온 걸로 알고 있고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이 발목서부터 허벅지까지 있을 때 이 스타킹을 신으면 발목 쪽으로 굉장히 100이라는 압력으로 조여져요. 근데 무릎 쪽으로는 한 70 정도, 그리고 허벅지 쪽으로는 50 정도의 압력으로 느슨하게 설계가 됐어요. 위로 올라갈수록 느슨하고 밑에는 꽉 조여주니까 아래 고여있던 정맥류 때문에 밑에 피가 고여있던 걸 쫙 올려주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거는 수술 전 예방 효과 완전히 예방은 되지는 않지만 더 이상 악화되는 것을 방지시켜주는 효과는 있다고 보고요. 그 다음 치료 후에 수술 후에 저는 무조건 3개월 신으셔야 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동안 쌓여있던 노폐물이 빨리 빠지게 하려면 밑에 거 짜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실제로 예전에 어르신들이 얘기한 게 가래텄이 부었다 그러는데 초음파를 보면 수술 전에는 림프절이거든요. 가래텄이 이 사타구니에 있는 림프절인데 얘네들이 굉장히 커져 있어요. 그리고 굵어져 있어요. 왜 그런가 봤더니 그동안 10년, 20년 동안 쌓여있던 노폐물들이 쭉 빠지면서 얘네들이 잡아먹고 커진 거예요. 그래서 스타킹은 신는 게 좋다. 예방 차원에서 신는 것도 좋고 치료 후에도 약 3개월 정도는 신는 게 좋다. 근데 이제 환자분들이 뭐라 그러냐면 스타킹 신기도 너무 힘들고 여름철엔 더워서 못 신겠어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뭐라 그래요. 그럼 아프리카 사람들 치료하고 나서는 어떻게 합니까? 아프리카에서도 다 신거든요. 그래서 아프리카만 항상 더운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스타킹은 평상시에 이제 근육통이 심하거나 다리가 저리거나 혹은 다리가 잘 붓는 환자들한테도 신어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그게 숙달되려면 한 2주일 정도는 걸려요. 이게 신는 게 굉장히 시간이 걸리고 굉장히 쫄리거든요, 발목 쪽으로. 그래서 신기가 쉽지는 않은데 여성분들은 잘 적응하세요. 근데 남성분들은 조금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 돌아다니다 보면 하지정맥류 뭐 네. 병원 이래서 이렇게 네. 좀 붙어 있던데요. 네네. 환자분들이 고를 수 있는 뭐 기준 이런 게 있을까요? 글쎄 병원 선택이야 뭐 환자분들이 뭐 이제 인터넷을 통하거나 뭐 매스컴을 통하거나 혹은 지인의 소개나 혹은 의사 선생님 소개로 이제 주로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하지정맥류 병원들이 이제 굉장히 많이 생겼어요. 1995년도에 제가 처음 하지정맥류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을 때는 뭐 저밖에 없었죠. 개업한 그 의사 중에 정맥류 하는 의사는 저밖에 없었는데 지금은 뭐 한 1000군데 정도 되기 때문에 어떤 병원을 어떻게 골라야지 좋으냐 그건 뭐 이제 단언해서 말씀드리긴 힘들지만은 의사 선택의 기준은 그래도 이제 그동안 쭉 경험이 어느 정도 되는지
또 그 주위에 치료받으신 분들의 결과가 어떤지 5년 있다가 봐서 재발이 됐는지 안 됐는지 그 재발률이 또 되게 중요해요. 열심히 치료해놨는데 재발되는 경우도 꽤 많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재발률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체크하기로는 한 30% 정도 재발이 돼서 오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0명을 정맥류 수술했는데 뭐 한 30명 정도는 재발이 됐다 이렇게 보이는데 뭐 자랑이 되겠네요. 근데 저희 병원 같은 경우는 1000명당 1명, 0.1% 정도 재발률로 거의 재발이 안 되는 거로 좀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원장님이 지금까지 이제 보신 환자분들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환자가 있으시면 뭐 에피소드는 많은데요. 중에 뭐 지금 한 4만 명 정도 제가 집도를 해서 아마 동해에서 제일 많이 했을 거예요. 근데 수술을 받으세요. 좀 심하셔서 받으시는 게 좋으세요. 아주 지방에서 올라오셨던 분으로 기억되는데 진주인가 어딘가 좀 하도 오래돼서 근데 뭐 특별히 아프지도 않은데 막상 하려고 보니까 겁이 나네요. 저 미룰게요. 그런데 그분이 갑자기 그 앰뷸런스를 타고 오셨어요. 지방에서 보니까 진주에서요? 네, 진주에서 그래서 웬일이십니까? 그랬더니 수술자 안 하려고 그랬는데 갑자기 아파서 왔다고 보니까는 이제 합병증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혈전성 정맥류가 생긴 거예요. 정맥류가 이렇게 커지게 되면은 유속 혈류의 속도 떨어지니까는 좀 컨디션이 나빠지거나 면역이 떨어지는 거예요. 혈전이 생겨 피떡이 생겨갖고서 염증이 생기면 무지 아프거든요. 큰일 났습니다. 오늘이라도 당장 수술을 해주세요. 왜 그러시는데 토요일날 월요일날 오셨어요. 토요일날 자기 아들 결혼식인데 큰일 났습니다. 그런 경우가 너무 이제 그래서 그때 하시라고 그러지 왜 지금 오셔서 갑자기 급하게 그러세요 그러면서 해드렸는데 다행히 결혼식 잘 마쳤다고 감사하다고 나중에 얘기 들었는데 참 재미난 경우가 많았죠. 네.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하지정맥류로 고생하시는 분들한테 한 말씀. 일단 뭐 하지정맥류는 특별히 아픈 질환은 아니에요. 그리고 서서히 진행되는 병이긴 한데 제가 독일에서 공부할 때 우리 교수님 성함이 릴 교수님인데 릴 교수님 말씀하시기를 하지정맥류는 심하건 약하건 정맥류가 확진이 되면은 빨리 치료하는 게 맞는다. 그게 치료 원칙이다. 그렇게 이제 한 거가 아직도 마음속에 좀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정맥류가 의심이 되거나 그러면은 정말 혈관 또 정맥 쪽으로 잘 보시는 선생님을 빨리 선택하셔서 조기 진단, 조기 치료가 가장 좋겠습니다.